상연달의 모습이 잘 웃는 누군가를 닮았다는 하유방과 그저 흐뭇한 장양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았는데요. 이때 딱 키스 한번 했어야 하는데 서로 많이 조심스러운 두 사람. 오해가 겹겹이 겹치면서 하유방은 장양에게 이혼을 하자 했고 어쩔 수 없이 이혼서를 작성해야 하는 장양. 두 사람 좀 그냥 사랑하게 두면 안 되냐고요. 육랑도 류창도 소설계도 진짜 다 꺼져. 육랑이 건네준 깨진 비녀 때문에 많이 낙담한 장양이지만 하유방의 복수를 도와주는 중. 영왕의 창고 화재 사건을 폐하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방언의 방화범으로 영왕 딸 현주를 지목하는 장양. 영왕이 개인 창고에 기름을 가져다가 썼다며 그 증거로 그걸 훔친 해적이 온다고 말해 영왕을 잔뜩 긴장하게 만들었죠. 바로 현주가 등장해 아니라며 발뺌하지만 대리사에서 조사를 시키자 결국 실토해버린 그녀. 아빠 영왕까지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란다 현주야. 2000km 떨어진 곳으로 귀향을 가게 된 현주. 하유방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유를 물어보는데요. 류창 때문에 모란이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거라는 현주. 그래도 이유가 되진 않죠. 질투에 미친 것 같네요. 한편 겨우겨우 이혼장을 다 쓴 장양은 마지막 짐을 가지러 온 하유방에게 건네주는데 소설계랑 혼인을 거론하자 그저 남매 사이라며 여전히 선을 긋는 장양. 하유방에게 그 일 때문에 떠나는 것이냐 물어보며 자신은 평생 결혼을 안 할 거라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없냐고 물어보는 하유방. 지금이 기회야 장양. 하지만 없다고 하는 장양. 아 왜? 그래도 다행히 계속 가짜 부부 행세를 지속하기로 하는 두 사람. 이혼장은 증거인멸. 한편 딸 현주일로 인해 영왕은 장양을 노리고 있는데 이때 앞장서는 류창. 부채를 보고 계책을 하나 생각해내는데요. 그 시각 황궁에 출산을 하는 숙비를 보러 갔다가 삼랑을 본 하유방. 삼랑은 황제인데 너무 친구같이 굴었죠? 장양을 찾은 삼랑에게 자신의 상점에 천하제일 현판을 걸어달라 말하는 하유방. 그리고 출산한 숙비에게 필요한 약재를 종이에 써주는데 영왕이 찾아옵니다. 영왕과 삼랑을 대접하는 장양. 공연팀의 상으로 술을 주자며 장양의 집에서 부하들에게 술을 찾아오라고 하는데요. 장양은 악기 연주를 하며 삼랑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비위를 맞추는 중. 그 사이 류창이 장양의 집을 수색. 바로 수상한 벽을 부셔버리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는 춘화들로 가득했는데요. 결국 영왕과 류창은 증거를 찾지 못했죠. 사실 이런 일이 생기면 황제는 무조건 장양을 버리기로 약속을 했었는데요. 태평성대를 위해 다시 한번 다짐을 받는 장양. 본인의 목숨도 늘 위태로우니 가족을 두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도 하유방의 도움을 받은 장양과 삼랑. 황제인 삼랑과는 여전히 친구처럼 지내기로 하고 장양과도 서로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된 하유방. 이번 작전에 실패한 류창과 영왕. 비밀의 방 사건은 장양의 연주 소리를 듣고 위험을 감지한 하유방이 비밀의 방에 가 정리 중인 부하에게 정리만 하면 티가 나니 다른 것으로 꾸몄던 것인데요. 최근 조사하던 사건에서 나온 증거인 춘화들로 방을 바꿨던 것. 역시 똑똑해 하유방. 사건이 끝이 나고 같은 달을 보며 각자 술을 마시는 장양과 하유방. 이제 둘이 솔직한 마음 좀 털어놨으면. 설날 전날 각국의 사신들이 모여 연회가 열렸는데요. 상인으로 이번 연회에 참여한 하유방을 무시하던 한 여자. 장양은 바로 하유방에게 가 모란을 키우는 손이라 자빌은 자신이 해야 한다며 하유방을 챙기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류창. 이제 포기 좀 해라. 그리고 이번 회부터는 이국의 공주 아사나단이 등장을 하는데요. 검술춤도 잘 추고 무술 대결도 잘하고 매우 활발한 아사나단. 갓 출산을 한 숙비와 활쏘기 대결을 하는데 처음엔 자웅을 가리지 못하다 하유방에게 힌트를 얻어 꽃을 쏘라는 대결로 숙비가 승리. 사실 숙비가 지게 되면 국가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신하의 뒷얘기를 듣고 어렵게 쟁취한 승리였죠. 이때 아사나단은 겨울에 핀 꽃을 언급을 하는데 이에 8일 안에 꽃을 피우겠다는 하유방. 그날 밤부터 온실 속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죽은 엄마에게 기도하는 것도 놓친 하유방. 가짜 남편으로 대신 다녀왔다고 하는 장양. 그리고 곧 필 꽃을 설명하는데 꽃봉오리가 여문 정도에 따라 꽃이 피는 시기를 짐작하는 방법을 장양의 손으로 설명을 해주고 왜 은근 이런 게 설레는 거죠? 장양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얼굴이 빨개진 장양은 바람을 쐬러 나간다 하자 겉옷을 입혀주는 하유방. 그렇게 8일의 시간이 흐르고 정오 시간에 맞춰 꽃을 공개하는 장양과 하유방. 너무도 이쁘게 꽃이 만개했는데요. 모두가 만족하고 특히 황제는 친필 국색방화를 선사합니다. 그날 밤 축하 중인 황제 커플과 장양 커플. 서로가 서로의 애정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각자 솔직하면 될 것을.
이번에 온 아사나단과 혼인으로 이국과 평화협정에 들어가야 하는 황제인데요. 그런 것이 싫지만 숙명으로 받아들이려는 숫비. 황제는 아사나단만큼 활발했던 숫비가 자신의 아내로 들어오면서 자유를 모두 뺏긴 것 같아 마냥 미안하기만 한데 더구나 그녀가 좋아하던 사람이 자신의 형이라 생각하고 있죠. 그러다 과거 황제에게 준 붓이 형이 아닌 자신에게 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의 오해를 푼 황제와 숫비. 달달하게 이제부터 직진 시작. 그날 하유방과 장양은 황국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데요. 잠이 오지 않자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과거 이야기에는 피해버리는 장양. 미래 이야기마저 그저 입이 무겁습니다. 하유방은 그런 장양이 곁을 내주지 않자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데요. 술 한 잔 나누고 갑자기 피로를 느낀다며 2시간만 자겠다는 하유방. 그리곤 좋아한다며 그와 함께라면 두렵지도 후회하지도 않는다고 말하죠. 와, 하유방 멋지다. 다음날 집으로 가는 중 장안에 돌아온 소설계를 만나고 그런 소설계에게 원소절에 하유방에게 고백할 예정이라 말하는 장양. 야, 이제 장양 차례야. 상점에 도착하자 와 있는 화훼 조직 사람들. 황제의 친필을 받은 그녀에게 화훼 조직을 맡기는데 가장 고치고 싶었던 남녀 차별을 없애는 규칙을 적어서 주는 하유방. 그리고 한 소절 당일. 장양은 황실 행사에 갔고 동료들과 돌아다니던 중 만나게 된 소설계의 약혼남. 그 사이 장양은 고백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들려온 하유방의 납치 소식. 하유방은 납치되고 장양은 황궁으로 들어가 오지 않을 거라 말하는데 그러나 바로 하유방에게 달려온 장양. 지하에 갇혀버린 하유방을 꺼내려는 장양. 소설계의 약혼남을 겨우 위협해 하유방을 구하고 해독약도 먹이는데 이때 장양은 그동안 더러운 명성으로 혼자 외롭게 죽어야 한다는 그의 저주를 듣게 되는데요. 안 그러면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거라는 것. 아, 왜 또 장양을 힘들게 해. 일단 목숨은 구한 하유방. 육랑은 장양에게 화를 내고 모두가 장양 탓을 해버리죠. 하유방은 깨어나자마자 장양을 찾지만 육랑 이놈 또 거짓말. 그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장양을 찾은 하유방. 고백은 쏙 빼놓고 그동안 하유방을 도와준 건 능력이 있어서인데 자신 때문에 죽을 뻔한 오늘. 지인으로서 오늘 같은 행동은 부담이라 말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한 장양. 하유방 역시 너무 서운해. 지인으로 더 이상 빚지지 말자 말하고. 힘들 걸 알면서 장양 왜 그렇게 모진 말을. 소설계의 약혼남인 배중은 처리를 당하자 영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거절. 한편 모란의 사업에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류창의 운반선에 하유방의 꽃을 거부하자 류창을 찾아온 하유방. 여전히 찝적대는 류창은 같이 남쪽으로 가자고 하고 선물로 운반선 패와 모란 비녀를 주지만 모란 비녀는 화로 속으로 던져버리는 하유방. 사실 이날 류창의 생일이었고 하유방과 함께 하고 싶었던 류창인데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니? 류창은 하유방에게 진짜 장양을 좋아하냐 묻는데 진짜 사랑을 알기나 하니? 너가? 그 시각 현주는 류창에게 생일 선물을 주기 위해 기다렸지만 선물을 화로에 던져버리는 류창.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어 서로가 불쌍하기만 하네요. 한편 류창 소식을 들은 장양은 집을 나서는데 집으로 오는 하유방을 발견. 장양만큼 모질게 선을 긋는 하유방인데요. 장양은 자신 때문에 하유방이 죽을 위기에 빠지자 곁에 두면 안 된다 생각한 거라 마음이 이해가고 하유방은 어렵게 마음이 생겨 고백까지 했는데 장양이 성그은이 서운하고 둘은 대체 언제 그대로 사랑할 수 있냐고요? 설마 새드 엔딩 그리고 계시는 거 아니죠? 한편 장양은 류창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날 전운사인 류창의 배에 제보를 받았다고 온 관리. 바로 불상을 찾아내는데 황제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된 류창. 아버지가 불상을 좋아해 3일매를 하려고 했다 고백하는데 영왕의 무기 조제를 위한 비밀은 숨겨주는 류창. 그 즉시 바로 사위 류창을 내쳐버리는 영왕. 영왕도 진짜 딸도 사위도 다 쳐버리고 혼자겠네 이제. 한편 하유방의 본가는 빚에 시달리다 하유방을 찾아왔는데요. 계모는 하유방에게 돈을 달라 하지만 아빠는 거절하죠. 결국 아빠 몰래 찾아와 하유방 탓을 하며 엄마의 유산인 방언을 달라 말하는 계모. 양심 있냐? 결국 계모를 쫓아내려는 하유방인데 그때 남동생은 배은망덕하다는 말을 하고 누가 누구한테 지금? 계속 쫓아내려 하자 계모는 하유방의 엄마 죽음에 대해 역병이 아닌 독살이라는 말을 하며 범인을 알려줄 테니 돈을 달라 말합니다. 끝까지 정말 쓰레기다. 결국 돈을 주고 알아낸 범인. 바로 장양이 자주 가던 고아원을 돌보던 아저씨였는데요. 이 아저씨가 독약을 먹인 사연이 더 기가 막히죠. 역병으로 가족을 모두 잃은 아저씨는 복수심에 고위관리나 부상들을 대상으로 복수를 결심하는데 고위관리 집에는 들어가기 어렵자 하유방 엄마의 집으로 들어갔고
모든 사연을 들은 하유방 엄마는 돈까지 줬지만 그대로 독살을 해버린 아저씨. 그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죽으라는 너무 억울한 죽음 아니냐고요.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와줬던 모란의 엄마인데요. 이렇게 죽다니 너무 화가 난 하유방은 칼을 들고 찾아가지만 그 앞을 막아서는 장양. 심지어 모두 알고 있었다는데. 아, 진짜 배신감. 하유방도 울고 나도 울고 복수를 해도 죽은 엄마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둘 다 엄마를 잃은 아픔을 알기에 장양도 그 아픔을 알거라 착각했다 말하며 슬퍼하는 하유방. 아, 내용이 너무 잔인해요. 진짜 배신감 뭐야. 아저씨 대신 칼까지 맞은 장양. 그 이후 아저씨는 고아들을 도우며 속죄하고 있다는데 왜 그렇게 속죄해? 죄 지은 사람한테 제대로 사과를 해야지.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하유방은 배신감에 장양이 준 팔찌를 끊어버립니다. 역병이 돌 때 마당에 있던 비싼 수정모란을 캐 사람들에게 약초로 줬던 엄마를 떠올리는 하유방. 이제 둘이 헤어져도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회차였는데요. 물론 장양은 모두 생각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진짜 완전 T인간 제대로지 않냐고요. 하유방은 장양과 더 가까워졌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장양은 멀어지고만 있는 것 같아서 결말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더구나 황제에게 했던 맹세 때문일까요? 상황이 오면 무조건 자신을 먼저 버리라 했던 장양. 그리고 자신 때문에 하유방이 죽을 뻔한 모습을 보며 감정을 정리해버리는 것 같은 장양의 모습 때문에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즌2에서는 행복만 할 줄 알았던 두 사람인데 뭐가 이렇게 슬프냐고요. 제발 해피엔딩이 되길 바라며 다음 회차에서는 둘이 알콩달콩 하는 모습 좀 봤으면 싶네요. 오해가 일단 풀려야 알콩달콩도 하겠죠? 마음 아픈 회차였던 드라마 금수방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